이번에 지지율 떨어진 게 저의 사면도 영향이 있었겠죠. 뭐요? n분의 1 정도의 영향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본인은 n분의 1이에요. 나 때문에만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다. 특사로 인한 지지율 하락의 나머지 절반은 윤미향이다. 역시 그냥 조국은 조국이다. 근데 저는 되게 웃긴 게 조국스럽다라는 표현이 왜 그러냐면 7초짜리 영상을 찍은 거잖아요. 아, 영상을 찍은 거예요? 7초짜리 영상을 찍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가족들은 조용히 시켜놓고 그거를 보글보글 이렇게 아주 정말 맛있게 다시다 옛날 김혜자 선생님 나오는 거 이 맛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런 발상과 그걸 찍는 그 모습과 그걸 올려야지라고 그걸 그게 너무 조국스럽다는 거예요. 좀 부럽습니다. 소고기도 무슨 차관을 주시고 하니까 너무 부럽고 언제 한번 저희도 가시죠. 뭐 차관 소고기 가시죠. 뭐 우장관이냐? 자, 화요일의 남자입니다. 정보업전 TV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뭐 2주 만에 보는 거 아닌가? 네, 네. 2주 만이면 기다리기 굉장히 저는 힘듭니다. 뭐 금방 지나가던데. 아이 그래도 말이라도 네네. 말이라도 좀 보고 싶었다던가 뭐 기다리는 게 좀 힘들었다던가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걸. 뭐 저 같은 사람을 보고 싶어해요. 취향은 인정하겠습니다. 말이라도 네. 말 한 마디가 천냥비를 갚는다고 하는데 굳이 또 그렇게 또 건조하게 말씀하시면 네. 여하튼 반가운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주셨는데요. 좋아요를 한번 미리 좀 눌러주시고 시작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고 시작하신다면 더 감사하는 마음의 깊이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제적 남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더 너무 고급진 표현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조국 전 대표 8월 15일 사면됐죠. 사면돼서 자정에 교도소를 나와서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SNS 활동만 했으면 좋겠는데 공개 활동도 쭉쭉쭉 하고 있습니다. 공개 활동을 이렇게 시작을 쭉 하고 있는데 공개 활동을 하는 족족 논란이 뭐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논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번 2025년 올해는요 을사년이에요. 을사년. 네네. 왜냐하면 을사 조약이 1905년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을사년에 이런저런 중요한 일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일본 관련해서 그래서 1905년에 을사 조약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권이 실질적으로 박탈된 해가 1905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외교권이 박탈됐으니까 그러면서 뭐 통감 들어오고 이제 총독 들어오고 뭐 그런 시발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1965년도 을사년이었는데 그때는 한국과 일본이 수교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을사년이 2025년 그 올해인데 올해에는 사면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위안부 할머니 관련해서 그 많은 논란을 빚었던 그 윤미향 씨가 사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을사년 광복절에 윤미향 같은 사람이 사면이 될 수 있나 굉장히 상징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누가 뭐라고 그래도 2025년 을사 사면의 그 핵심은 뭐냐면 조국의 사면이에요. 을사년의 사면은 을사년 광복절 사면은 조국의 사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조국이 드디어 날개를 달았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가 전개가 될지 그냥 사뭇 궁금하면서도 걱정되면서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 전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8월 15일 자정을 기해서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네네. 나왔는데 나와서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성을 지르고 꽃다발도 받았던 것으로 제가 봤고요. 간이 기자회견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무슨 개선 장군 같았어요. 예, 개선 장군 같이 막 악수도 하고 독립투사가 옥고를 치르고 나온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본인의 뭐 투옥과 사면은 뭐 검찰권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쭉 얘기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겠죠.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SNS를 올린 게 논란이 됐죠. 좋게 말하면 논란이고 좀 심하게 비판하는 쪽에서는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네네. 예, 참. 글쎄요, 그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뭐 곧 대표될 테니까 그냥 조국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조국 네. 대표가 이렇게 깜빵 간지 수감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옛날에 20대 때도 조국 전 대표는 수감이 됐었어요. 그 산호맹 사건으로. 그랬다가 그때도 그렇게 오랫동안 그 수감 생활을 한 건 아니고 몇 달 정도 수감 생활하다가 풀려났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거의 뭐 한 30년 넘게 지난 지나서 요번에 이제 두 번째로 수감 생활 딱 8개월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16일인가 그때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8월 15일에 나왔으니까 거의 이제 만으로 딱 쳐도 딱 8개월 만에 이제 그 풀려났는데 저는 이제 조국 대표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제 승리한 것이다. 어떤 승리냐? 대윤 투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은 조국 대표는 수감 생활하면서 그렇게 지루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나가나 이제 그 징역 2년 받았으니까 24개월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4개월에서 8개월 수감 생활했으니까 딱 3분의 1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런데 조국 대표가 그 깜빵에 들어간 게 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오고 깜빵에 들어갔지만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왜 그랬는가? 그때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게 12월 3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된 게 14일이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제 기억에 16일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계엄이 딱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정대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고 그 상황에서 깜빵에 갔으니까 이제 내가 나가는 거는 시간 문제다. 어차피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그 대통령을 당선시켜 가지고 정권이 재창출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굉장히 낙심했겠지만 누가 봐도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그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조국 대표가 예상을 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약간 조국 대표의 계산보단 조금 늦어지긴 했었을 것 같긴 하지만 4월 4일에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 이런 것들을 다 그 깜빵에 있으면서 다 예상을 하고 내 시간표대로 거의 그 얼추 맞춰가지고 가고 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조금 조마조마했을지 모르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 됐는데 나를 언제 끄집어내 줄까? 8월일까 12월일까? 그렇죠. 광복절이냐 아니면 크리스마스냐. 그런데 요로를 통해서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조국 대표 빨리 꺼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8월 15일 광복절을 기대를 했었던 것 같고 그 기대대로 이제 나왔으니까 그다음 뭐 깜빵에 있으면 할 거 있습니까? 뭐 핸드폰 볼 일도 없고 뭐 이것저것 전화 받을 일도 없고 8개월 동안 이렇게 종이 같은 거 하나 딱 꺼내놓고 앞으로 내가 뭐 할 것인가 거기서 뭐 책도 썼다면서요. 그 책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일정 같은 것들을 나름대로 다 머릿속에 이제 생각해 놓고 그리고 난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풀려 나가지고 이번 주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확실히 조국이 조국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뭐 저 같아도 뭐 멀리 갔다 오거나 뭐 군대 갔다 오거나 그러면은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조민 씨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죠.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조민 씨와 그 조민 씨 그 남편,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그 사위 입장에서는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장인어른이 이제 그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나오셨단 말이에요. 기쁘죠. 그러면 저 같아도 그 제대로 뷔페를 가든지 뭐 아니면 파인 다이닝을 가든지 그래 좀 무리를 해서라도 좋은 데를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간 곳이 네네. 고기가 찬판인 곳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가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판서로 갔으면 더 맞아
가봤는데 우참판으로 가가지고. 참판으로 참판이면 차관 아니겠습니까? 차관임. 고기가 참판이야. 고기가 참판. 그러니까 고기가 차관이야, 차관. 그러니까 조국 대표 장관 했었으니까 격에 맞게 뭐 우장관 이런 데가 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고기가 소가 차관이에요. 네네. 소가 차관이야. 가도 그런 데를 가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설해마을 종종 가는데 거기 왔다 갔다 많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저 몇 번 가봤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못 먹겠어요. 거기는. 우참판 가봤어요. 가봤죠. 저는 거기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난 두 번 가봤어요.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뭐 카페도 있고 조금 더 가면 뭐 미역국집도 있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 다음에 저 안쪽으로 가면 제가 잘 가는 이자가야 집도 있고 이자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이상 뭐 이런데요. 이상이 없어졌어요. 아니고 유다라고 있어요. 유다 있어요. 예, 유다 있어요. 유다가고 뭐 저 밑으로 가면 또 딴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오다 가다 우참판은 많이 봤는데 봤죠. 저는 뭐 우참판이 첫 번째 그렇게 비싼 데인 줄 몰랐고 그 다음에 저기 뭐 그렇게 맛이 있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 해가지고 근데 거기가 이렇게 논란이 될 줄은 몰랐는데 그런데 만약에 제 생각에는 그 조국 대표가 거기서 이제 뭐 고기 구우면서 그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무리 옛날보다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구치소 밥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이렇게 군대 짬밥보다 뭐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낫거나 그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뭐 좋은 거 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더군다나 이번에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진짜 우리나라 역사상 역대급의 영치금 같은 거 들어왔었잖아요. 이거 엄청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영치금 받은 거 이거는 나를 지지하는 분들이 내가 좋은 거 먹으면 얼마나 또 기쁘겠는가. 그러면서 좋은 고기 먹으면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앞부분을 띄고 뒷부분만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마치 그냥 그 된장찌개만 소박하게 먹은 것처럼 하는 걸 보고 역시 그냥 조국은 조국이다 어쨌든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손발도 오글거리고 진짜 조국스럽다. 야 정말 조국 전 장관은 사람 진짜 안 변한다. 네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고기 먹는 거 가지고 정말 뭐라고 하는 게 정말 일도 아닙니다. 아니 한 8개월 정도 2년 2년 징역형을 받았지만 8개월만 살다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본인 능력이지 뭐. 그것도 능력이에요. 운이지. 운이고 능력입니다. 나왔으니까 단백질을 정말 섭취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죠. 그러니까 사위가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 뭐 사위 잘 둔 것도 운이고 실력이에요. 복이죠, 복. 복이야 복. 사위 복. 그러니까 또 비싼 고기 먹는 것도 운이고 실력이고. 네네. 그것도 복이에요. 복. 복이니까. 근데 거기가 그렇게 비싸요? 네? 거기가 우참판이 그렇게 비싼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돈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이거 저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한 번인가 두 번 가봤는데 왜냐하면 제가 돈을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몰라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우참판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무지무지하게 비싼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건 안 가봐서 네,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진짜 맛있고 좋아. 네, 그래가지고 전 아버지가 사줬으니까 전 모르죠. 아하. 모르죠. 전 모르는데 엄청 비싸구나. 그러니까 비싸요. 100g당 43,000원, 6만 원 정도 하네요. 그 저는 하여튼 한 번인가 두 번 가봤었는데 네네. 전 그때 점심 때 먹어가지고 전 모르겠어요. 점심 때 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세트가 있어요. 점심 때 먹었는데 저도 그거를 된장죽 저거를 먹어봤거든요. 된장죽 먹으려면 고기 먹어야 된다고. 고기 먹어야 돼 저걸 먹을 수 있어요. 네네. 예, 먹을 수 있어요. 뭐 런치 정식 같은 거 38,000원이면 뭐 그렇게 그러면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안 비싼데 저녁 때 먹으면 되게 비싸요. 근데 네네. 저게 이게 130g이에요. 1인분에. 130g이니까 1인분이 6만 원, 7만 원, 8만 원 정도 하는데 저녁에 먹으면 이게 130g이 120g, 130g 뭐 이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양이 적기 때문에 그게 비싼 거죠. 그런데 음식값이 너무 비싸요. 근데 저는 되게 웃긴 게 조국스럽다라는 표현이 왜 그러냐면 네네. 이게 사진을 찍은 게 아니잖아요. 7초짜리 영상을 찍은 거잖아요. 영상을 찍은 거예요? 7초짜리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조용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뽀글뽀글 이렇게 그거 보셨어요? 안 봤어요. 못 보셨죠. 어. 근데 뽀글뽀글 이렇게
바글바글 끓는 그 아주 정말 맛있게 어. 다시다 옛날 김혜자 선생님 나오는 거 이 이 맛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딱 연출을 하게 음. 바글바글 보글보글 끓는 그 소리가 맛깔스러운 소리가 나게 거기에 딱 찍은 거예요. 7초 정도, 6초, 7초 정도. 근데 거기에 있는 가족들은 조용히 시켜놓고 그거를 본인이 찍은 거예요. 나는 그런 발상과 그걸 찍는 그 모습과 그걸 올려야지라고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걸 한 게 그게 너무 조국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국 대표는 유튜브에 최적화된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런 생각 들고요. 그냥 이렇게 가족과 함께 딱 있는 사진을 해가지고 고기와 함께 딱 찍으면 되거나 그냥 그 화면을 하나 딱 찍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지. 근데 그거를 극화시키기 위해서 보글보글 하는데 그거를 7초를 딱 찍어서 다른 사람 잡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영상을 AMSR 그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 찍는 아니 그게 난 너무 그 영상 보고 싶다 그거 지금 아니 없어요? 난 정말 그게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맨 처음에는 저는 그래서 맨 처음만 그거 봤을 때는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여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먹거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무쇠판이야. 아니 집에 무쇠판을 드러났나? 근데 그냥 그러고 전 넘어갔는데 역시 눈썰미가 있는 많은 분들이 이거 아닌데 이렇게 지금 진짜 우리나라는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기가 우참판인지를 어떻게 알았으며 아니 근데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처음 그 페이스북에 올린 분이 저랑 페이스북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걸 올려가지고 저는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분이 설해마을의 우참판에 자주 갔고 딱 보니까 저기 우참판이다. 그 다음에 된장죽이라고 하는 거는 고기를 먹지 않고는 끓여주지 않는다. 고기를 먹어야지 예. 고기를 조금 넣어가지고 송송송 썰어가지고 끓여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대충 그분은 본인이 직접 계산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4명이 먹을 때 두당 한 10만 원 정도는 나온다. 그래서 이거 한 40만 원 넘게 거기에다가 뭐 와인이라도 한잔 하면 금방 50만 원 가까이 된다. 그런데 왜 된장죽만 올렸느냐. 이게 조국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했던 건데 어쨌든 이런 거 올릴 때는요 잘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올리는 순간 누군가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아는 거야. 먹고 싶네요. 좀 사주세요. 갈까? 출연료 모아서 갈까? 점심 세트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점심 세트로. 네, 자, 조국 전 대표 때문에 우참판은 완전 떴네요. 나 오늘 점심 약속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멀어요. 그럼 혼자 가서 먹어야지. 아니 그래서 이제 별 것도 아니지만 그냥 담백하게 그냥 보여주면 될 일을 그걸 또 이렇게 또 극화시키고 뭔가 서민 코스프레를 하겠다고 생각을 한 번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서민 코스프레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들통이 나고 하다 보면 또 저렇게 쇼하네 이렇게라는 비판의 여지를 자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요 머릿속에 정치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조국 대표는 이제 누가 봐도 그 목표는 다음번 대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사 보니까 내년에 지방선거 출마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뭐 부산시장 출마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장 출마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임기가 4년이니까 서울시장 임기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요즘 정치는요 제가 봤을 때 컨텐츠보다도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이미지로 많은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경우가 왕왕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조국의 적은 조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영상이 이래요. 뽀글뽀글 자 이렇게 잘 찍었습니다. 뽀글뽀글 이렇게 잘 찍었는데 잘 끓고 있지요.
여기 두부가 올라가는데 두부는 먼저 먹었나 봅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조국 전 대표 측 인사들한테 들어보니까 서울시장 쪽보다는 계양 쪽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방선거 출마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계양 쪽도 생각을 계양 쪽도. 계양 쪽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중앙 정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릅니다. 또 어떻게 또 그건 민주당과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본인은 본인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닐 테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고요. 자 그리고 또 어제 DJ 묘역을 참배를 했죠. 근데 그 자리에서 또 무슨 얘기를 또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저는 반성을 좀 하거나 사과를 좀 하거나 이런 멘트들이 좀 있기를 좀 바랬는데 네네. 없어요. 없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지지율 떨어진 게 관련해서 뭐 저의 사면도 영향이 있었겠죠. 한 n분의 1 정도의 영향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제가 일정한 기여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저희 활동을 통해서 입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세대가 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한 번에 제가 뭐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런 일이 않을 거라 봅니다. 왜 싫어하는지 분석을 하고 또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6월에 국민들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뭐 어디로 나갈지는 저도 지금 결정할 수는 없다. 국민들의 제 의견을 다시 얘기하고 이 정치적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정치적 선택을 한 번 더 받고 싶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그 다음에 총선 등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국민의힘을 이건 정말 끝장을 내줘야 된다. 자, 지지율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만 좀 지지율이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대통령 지지율이 뭐 리얼미터 조사 하나지만 지금 상당히 2주 사이에 12.2%포인트가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자, 본인 때문에 떨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과 함께 세트로 이 조국 윤미향 남매 영향으로 크다고 하는데 본인은 n분의 1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그 지지율 하락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그 대통령이 그 증권 관련해 가지고 그때 이제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인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미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가 아마 그거일 것 같은데 특사일 것 같은데 그 특사도 조국 대표는 나 때문에만 이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다. 그다음에 그 특사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지만 특사로 인한 그 지지율 하락에 내 몫은 절반밖에 안 된다. 나머지 절반은 윤미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갈 그 문제가 있어서 그 해당되는 포션은 어떤 식이냐? 3분의 1에 또 2분의 1을 그 곱하니까 6분의 1 정도가 그 뭐 많아봤자 5분의 1 정도가 내 몫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오히려 저기 조국이 석방됨으로 인해서 그다음 조국 혁신당이 활성화되고 조국 대표의 활동의 폭이 넓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가파르게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는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지만 저는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50%로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49점 몇 퍼센트 이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50명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진심으로 밀고 진심으로 내가 이 사람 꼭 대통령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찍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저는 많아야 절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5%는 이재명이 좋아서 찍었지만 나머지 25%는 국민의힘이 싫고 윤 어게인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5%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를 이렇게 사면복권 시켜준 거를 조금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게 왜냐하면 50%가 범진보라고 했을 때
그 범진보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있다라고 하는 다 알아요. 그거 뭐 우리나라 국민들 얼마나 똑똑한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법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됐다는 거 다 알아요. 사법 리스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걸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표를 줄 수는 없다. 어떻게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그 정당에 정권 재창출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가지고 민주당을 찍은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의 입지가 생긴 거예요.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조국 대표를 조국 혁신당 지지하고 조국 대표를 지지해도 뭐 아무런 양심에 그다음에 부담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정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또 그런 부분들 캐치를 굉장히 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정치가 크게 이제 삼국지 시대가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하나 그 여겨지고 그 다음에 뭐 정청래, 뭐 명청시대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런데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조국으로 대표되는 진보 진영 내에 반명 그룹이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야당이 있고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개의 정파가 경쟁하면서 그러면서 당분간 전국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조국으로 대표되는 또 하나의 진보 그룹이 하나, 지지 그룹이 하나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분들의 그러면 가치는 어떤 가치인가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가치요. 네, 가치. 글쎄요. 어쨌든 진보 정권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입지 비리를 옹호하고 공정과 공정에 대한 가치는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그룹인가요? 아니죠. 제가 봤을 때 입시비리 옹호하고 그런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것들에 비하면 조족지열이다. 왜 그런 정도 가지고 비난을 하느냐. 저는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였냐면 윤석열 대통령 지금 그 수감되어 있고 김건희 여사도 수감되어 있는데 내란죄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범죄예요. 그다음에 그 정쟁에서 정권 다툼에서 패하면은 그러면은 뭐 처벌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뇌물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정권의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래 조국이 잘못한 거 안다. 입시비리 있었던 거 인정한다. 그다음에 어쨌든 8개월 동안 이제 뭐 깜빵에서 이렇게 수감 생활했다. 하지만 지금부터 나타날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뭐 서희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일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랑 이거랑 비교하면은 어느 게 더 크냐 이런 이야기 지금 그 조국혁신당 쪽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에게 있어서는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자, 이 국면에서 다시 한번 좋아요를 한번 눌러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1,200명, 1,300명 가까이 지금 와 계시는데 지금 500개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시다가 조금 멈췄는데 이 조국 전 대표가 지금 어차피 뭐 당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는 본인 이름으로 지어진 네네. 당이기 때문에 친박연대 이후로 자기 이름으로 지은 당은 여기가 두 번째잖아요. 하긴 그때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그 당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이 당 소속이면서 자기 이름으로 당 지은 이 사람은 자기가 처음일 겁니다. 친박연대는 성만 들어갔고 여기 자기 이름을 조국혁신당은 넣었으니까. 이름까지 이름이 좋아요. 조국. 나의 조국.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조국이 슬퍼요. 저는. 조국이 슬퍼요. 네, 정말 그래 나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곧 대표가 복귀를 할 것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해 나갈 것인가.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께서는 광역단체장, 서울시장으로 나갈 가능성이 커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 가능성. 저는 인천 계양으로 출마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역학관계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서울시장 되면은 중앙 정치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기 나름으로는 부산시장 간다라고 하면 저 밑으로 하방되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서울시장이면요 국무회의에 당연히 참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으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이재명 대통령 개항에서 그 국회의원 하다가 그 대통령 됐지. 하지만은 그 전에는 경기도지사 하다가 대통령 선거 나갔는데 떨어졌고 개항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대통령 됐으니까 또 그런 부분 민감하게 생각하면 서울시장보다 개항 국회의원이 대권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뭐 조국 대표가 찍으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지금 본인은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대표가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뭐 최근도 아니죠.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나온 지 한 1년 된 것 같아요. 하도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그리고 김어준 역시 김어준이 세긴 세요. 네네. 나오자마자 바로 김어준 방송 나가가지고 열심히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인터뷰도 했었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가 가족 전체를 짓밟았다면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용서를 왜 못하죠? 본인에 대해 가지고 징역 2년을 선고한 곳은 법원인데 네네. 왜 그런지 모르겠고 일단은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사면이 아니라 탈옥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조국 대표가 우리 가족, 내 가족을 짓밟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그 우리나라를 정치를 망가뜨렸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훨씬 더 호소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족을 짓밟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봤을 때 1심부터 대법원까지 그 조국 전 대표는요. 굉장히 큰 특혜를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왜냐하면 두 가지로 큰 특혜를 받았는데 첫 번째는 1심에도 징역 2년 나왔어요. 그런데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안 됐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징역 2년이라고 하는 형량 자체가 조국 대표의 혐의에 비하면은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항소심 같은 데에서 정경심 교수 재판부도 그렇고 조국 재판부도 그렇고 뭐라고 일가를 했느냐.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심지어 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그 방식, 그 첫 번째 조국 대표, 정경심 교수 다 현직 교수였잖아요. 그 다음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대 법대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교육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가 언론 관련해 가지고 장난치는 게 나쁩니까? 아니면 그냥 뭐 저 같은 사람이 어리버리하게 그런 게 나쁩니까? 잘 아는 사람이 그것과 관련해서 범죄 저지른 게 훨씬 더 나쁘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심지어 조국 대표와 정경심 교수는 자기 밑에 있는 자기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에게 범죄를 전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라고 선언했으면서 그러면서 법원에서 판결한 거는 징역 2년밖에 안 돼요. 징역 2년이죠. 그다음에 그 징역 2년을 법정 구속하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징역 2년 그 1심에서 징역 2년을 그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했으면 마찬가지로 지금쯤은 풀려나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2년은 꼬박 24개월은 꼬박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조국 혁신당도 없죠. 그다음에 늘 이야기 나오는 게 조국 대표 사건하고 비교되는 사람이 숙명여고 쌍둥이에요. 그 쌍둥이들 어떻게 해? 그런데 그 숙명여고 쌍둥이 관련해서 저도 그 쌍둥이들 어떻게 사나 그 아버지 숙명여고 그 부장 교사 어떻게 사나 궁금했는데 어떤 기자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는 학교에서 당연히 잘려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그러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근근히 이제 살아가고 쌍둥이들은 세상하고 담 쌓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조국, 뭐 정경심, 조민 이런 가족이 뭐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물론 이제 고초를 겪었다라고 하는 건 인정하겠는데 그건 자업자득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조국 대표가 나는 그 뭐 잘못했다. 그다음 미안하다. 그다음에 2030한테 사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2030 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표라고 하는 거는 선거라고 하는 거는 한 표만 더 얻으면 되는데 4050들은 저희 때는요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4050 뭐 이런 사람들 여기서만 표를 왕창 얻으면 2030 표 그냥 뭐 버려도 어쨌든 이기면은 되는 거니까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저런 분이 우리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게 그게 과연 마땅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많은 국민들이 특히 2030에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나오자마자 또 뭐 소고기도 차관 소고기 드신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부럽습니다. 소고기도 무슨 차관을 드시고 하니까 부럽고 저도 언제 한번 저희도 가시죠. 뭐 차관 소고기 뭐 가시죠. 뭐 우장관이나 우리는 장관 소고기로 뭐 한번. 우 대통령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가시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네 다음번에는 뭐 장관 소고기를 한번 드시든가 한번 찾아보죠. 찾아보시죠. 네네. 뭐. 우리도 한 7조짜리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죠. 네. 좀 쌌으면 좋겠네 거기. 우리는 점심 세트로 한번 하시죠.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